사목당산 조금 적나라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당 특히 주일학교나 청년에 대한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교회 구조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의 노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화가 필요하고, 안정화된 이후에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열정이 만나야지 활성화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정화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저도 여러 신문인들하고 주인 신문인들하고도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보좌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참 묘한 게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주일학교나 승률이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실제 현상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둘 다 같은 방향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선 주인 신부님들의 입에서 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주인 신부님께서는 주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면, 보좌 신부님들은 주로 열정과 역량이 필요할 겁니다. 이 앞에서 주인 신부님들이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걸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일학교의 예를 들어봅시다. 주일학교 친구들과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걸 줘야 됐을까요? 첫째로 학생들이 우선일 거고요. 둘째로 그 부모들일 겁니다. 셋째로 그 아이들을 이끄는 선생님들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주일학교 미사가 만약 토요일날 3시에 있다면, 미사 전에 교사들과의 만남, 미사 후에 교리할 때 과정, 그리고 그 미사와 교리 동안에 어머님들의 신앙 돌봄, 그리고 교리 끝난 다음에 교사들의 양성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최소한 3시에 미사면은 1시 반이나 2시부터 시작을 해서 4시 미사 끝나고 5시에 교리 끝나고 회합 6시나 7시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토요일날 한 1시 반 정도부터 저녁 한 7시나 8시까지는 보좌 신부를 자유롭게 놔둬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볼까요? 식사를 같이 하기를 바라는 신부님이 계시다면 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둘째, 토요일날 유아 세례나 혼인 면담이나 혼인 성사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고 있나요? 본당에서. 그 시간이 보통 학생들 교리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담당 신부님은 미사 시간 외에 교사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자모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신앙적 돌봄이 불가능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학교 초등부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제에 뛰어난 능력이 있던지, 교사회 중에서 정말 양성이 잘 되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던지, 그런 사람이 영향력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춰지지 않은 이상은 활성화될 수는 없게 됩니다. 기본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청년 미사도 봅시다. 청년 미사가 중요한 건 맞는데, 미사의 의미를 교육하거나 청년들이 신앙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도 필요하겠죠. 이런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미사 전에 각 단체마다 회합을 하든지, 미사 끝난 다음에도 돌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앞에 예비자 교리나 청년들만 따로 한다면 예비자 교리나 성서 공부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또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를 바라신다면 일단 청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만약 통금 시간까지 잡는다면 더 만날 수도 없어요. 셋째, 월요일날 세미사는 주로 누가 하나요? 보좌 신부가 하게 되면은 청년들과 만남에 있어서 깊숙이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초등부와 중고등부 미사를 하면서 실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래도 열정 있는 신부가 청년을 살리려고 하더라도 시간적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곧 보좌 신부의 건강을 깎아먹으면서 활성화시키든지, 거의 활성화되기 쉽지는 않긴 해요, 하든지, 아니면 결국 있던 사람들끼리의 관계만 더 끈끈해지고 인간적인 화이팅으로 활기차 보이는 걸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안정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초등부나 중고등부가 청년이 활성화될 수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본당에 주인 신부님들이 사목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셔서 본당 각 단체마다 성인 단체들이 안정화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 신부님 덕분에 어른 공동체에서 주일학교나 청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본당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느 성인 단체들도 봉사자들을 못 구하거나 간신히 운영이 되거나 이런 식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은 연배가 너무 높아져서 주일학교나 청년에 관심이 없어졌거나. 그렇다면 주일학교, 초등부나 중고등부 자모회가 잘 되는 곳이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초등부나 중고등부 자모회가 더 힘들어지게 된 과정이 있는 게, 초등부에서 청년체를 통해서 혹은 아이들을 통해서 자모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양성이 되는 과정, 영적으로 돌봄을 받든지 관계적으로 관계성이 강화되는 과정 안에서 이들에게 문제점이 생깁니다. 초등부 자모회가 끝나기 전에, 초등부 자모회는 보통 30대에서 40대 사이겠죠. 다른 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빼가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곧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주일학교나 그런 데서 안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성장이 되기도 전에 다른 단체로 가게 되면서 주일학교에 대해보다 다른 단체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연히 중고등부 자모회는 구성이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사나 그 신부가 주일학교나 청년을 활성화시키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과 재정적 배려와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생기는 문제는, 보좌 신부는 2년마다 이동을 하죠. 즉 5년마다 있는 주인 신부님들은 본당을 그만큼 깊숙이 바라볼 수 있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장기간 프로젝트도 가능하지만, 보좌들은 2년마다 떠나기 때문에 파악하다가 무엇을 잠깐 하고 떠날 준비하고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교사가 부족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좋은 신부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때 만났던 신부님을 통해서 난 대학교 가면 교사를 해야지 라고 한 친구도 대학교 가서 성당에 오면은 그 신부님이 없고 새로운 신부님이 오게 됩니다. 즉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도 교사들도 오히려 신부님 바뀔 때에 맞춰서 같이 빠져버리는 일도 생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신부님들도 전체를 보기보다는 자기 성향에 맞는, 혹은 무언가를 했을 때 호응이 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편애가 시작되고 갈림길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되면은 그 단체 안에 고착화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새로운 사람을 받지 않는 벽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일학교 청년은 쉽지 않겠죠.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일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이라는 다양한 단체를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환경이 아마 오늘날의 주일학교가 그리고 청년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마주한 환경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말했던 그 포인트들을 바꿨을 때 보좌 신부들의 역량이 보다 기본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평균 중간 이상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안정된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주인 신부님들도 그만큼 이해와 배려와 사목적 비전이 분명해야 될 거고요. 보좌 신부들도 그만큼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활성화 걸림돌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